자,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시간은 시작하고요. 12시 반에 끝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시에 끝나면 혹시 다른 데하고 이렇게 중복이 돼서 식당이 밀릴지를 몰라서 12시 반 정도 가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서 12시 반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제가 지난주 개강할 때 이제 서두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저도 이제 나무사 강사를 하면서 뭐 강의하고 뭐 이렇게 막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목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번에는 이제 풀로 시험에 이를 때까지 강의를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나무사 합격시키기 위해서 그거 100% 합격이 제 목표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각서를 우리 선생님들 보시라고 쓴 거지만 사실은 저한테 쓴 거예요. 제 자신한테. 그 나무사 합격을 위해서 합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각서를 갖다가 쓰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 자신을 다잡기 위해서. 그래서 각서가 지금 공부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잖아.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각서를 본인들이 한번 써보시는데 나한테 쓰는 게 아니고 자신한테 한번 써보세요. 자신한테. 그래서 시험을 뭐 한 번 볼 수도 있고 두 번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시험 보는 것은 어떤 간에 자기 자신에게 한번 명령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약속을 한번 해보시든가 해서 나 자신의 그게 한번 이게 각서를 한번 써보세요. 합격하도록 노력하겠다. 열심히 하자. 뭐 하여튼 뭐 자기 자신을 위로해도 좋고 격려도 좋고. 그래서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제가 각서를 다 받았어요. 그다음에 각서 하단 말미에 이름, 전화번호, 뭐 이게 보유 자격증, 뭐 산림기사, 식물보호사 관련 자격증. 그다음에 이제 애로사항은 뭐냐면 이거 나무사 공부하는데 뭐 어려운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양학이 진짜 어렵더라. 그래서 아니면 뭐 생리학이 어렵더라.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강의할 때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이게 등록을 갖다가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릴레이션십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받는 거니까 이거 좀 한번 써주세요. 뒷장이다. 그래서 나는 이거 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필요 없다, 안 쓴다, 그러면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요렇게 해서 한번 써보세요. 여기 본인한테 약속 한번 해보세요. 네, 요거는 우리 저기 선생님들의 말하자면 그걸 갖다가 이제 이름이라도 알고 제가 그러려고 이제. 그다음에 현업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써주시면 좋아요. 여기에는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가 나무사 합격을 위해서 모셨지만 또 이제 하다 보면 같은 또 업계에 계실 수도 있잖아요. 뭐 또 이렇게 일하다 보면 또 만날 수도 있고 서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시간 말미쯤에 간단하게 이게 뭐 이렇게 서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에 어떤 분이 오늘 우리 이용호 선생님이 질문을 주셔서 미송이 잣나무과에 속하냐, 뭐 소나무 속에 속하냐. 근데 이제 그 분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생리학 책에도 보면 미송의 경우에는 해가지고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오는데 미송은 뭐냐면 북아메리카 주에서 뭐 산출되는 소나무라고 그랬어. 뭐 하여튼 거기에 있는 소나무예요. 그래서 높이가 100m네 100m. 뭐 에타세콰이어 같은 거야. 지름이 13m 이른다. 길고 평탄한 바늘잎은 황록색 또는 청록색으로 짧은 잎자루가 있으며 나선형을 이루면서 가지에서 바로 자라 나오고 위쪽으로 하여튼 엄청 크네요. 그래서 미송은 건축재로 많이 쓰인대요. 펄프 원료나. 그래서 미송이 메타세콰이어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국립수목원에 들어가서 제가 찾아보니까 국립수목원에는 없어요.
그다음에 저기 그 이번에 이제 시험 봤는데 이번에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다 오셨으니까 토양학이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좀 쉽게 출제가 되지만 옛날에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토양학이 학문 자체가 어려워요. 어렵고 지구를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이해가 필요한 그런 학문인데 이제 우리 그 저번에 시험 보신 분 중에서 토양학을 갖다가 고득점 한 분이 계셔요. 우리 서정 선생님 계시는데 이제 저분이 저쪽에 계신 분인데 이 토양학을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점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뭐 물어보니까 그 토양학 책에 나오는 그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그림 사실은 뭐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그림을 보고 표를 보고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는 거가. 그냥 외우기보다는 그러한 표나 도표나 이런 것을 보고 이해를 하니까 점수가 많이 나왔더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그 제가 관리학 교재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예비로 한번 이렇게 그 말하자면 스터디식으로 강의를 한번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중에 한 분이 여기 계시는데 서울대학교 7기 저기 계시는데 서울대학교 7기면 작년 12월 달에 이수하셨나? 12월 달에 이수했죠. 그래서 이제 관리학이 점수가 요즘에 잘 안 나오죠. 그래서 그 우리 선생님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관리학이 점수를 제일 잘 맞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내가 준 교재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여튼 밑줄 쳐가면서 이렇게 따져 보니까 농약 빼고 그러니까 농약은 뭐 이제 시간이 없었으니까 농약 빼고 뭐 하여튼 농약은 공부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관리학을 56점 맞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제가 이제 관리학 교재를 갖다가 여기다 드릴 건데 뭐 사셔야 될 거야. 아마 이제 말하자면 칼라로 이렇게 인쇄가 돼 있어서 그래서 그 교재를 갖다가 56점이면 농약학 빼놓고 80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점수 득템한 걸로 보면 그래서 그 관리학 교재가 잘 돼 있으니까 그걸로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막 이것저것 막 그냥 뭐 찾아보지 말고 그냥 하나라도 똑바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교재가 이게 잘 됐나 못 됐나 이게 어디 검증을 안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검증을 해주셨잖아요. 책을 보고 점수를 많이 맞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 쓰셨죠? 각서 주세요. 선생님, 예. 조경회사 하시고 어디에서 하십니까? 서울 고양시에서 파주에서 하신 분 계시는데 여기 파주에서 조경회사 하십니다. 그죠? 예. 같이 입찰 경쟁하실 것 같아요. 남인석 선생님, 예. 생리하기 어렵고 혹시 이런 일은 그 조경이나 이런 일은 해보셨어요? 한 6년 저 관리했어요. 삼성 반도체. 삼성 반도체에서? 그럼 거기에는 보면 거기서 하던데 어디야? 거기 그 에버랜드. 에버랜드. 예. 그 에버랜드 조경 팀에서 보니까 그 삼성 쪽은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삼성 거기
거기에 그 이건희 회장이 이건희 해가지고 희원이 전통 조경을 갖다가 복원한 그러한 말하자면 정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면 뭐 이렇게 박물관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국보급도 되게 많아요. 거기를 가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희원에 그 조경 관리 팀장이 있어요. 그분이 이해 때 시험 합격했어요. 예. 네. 예, 예. 예? 예, 강기원 씨 맞아요. 아, 잘하세요? 동기예요? 아, 그냥 저하고는 시립대학교 선배들하고 보니까 대학원 김종호 선생님 쭉. 수목 병리하고 해충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뭐 생리학처럼 막 시험을 어렵게 내고 그럴 수 없는 거라서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호선 선생님은 여기 공무원 하시다가 정년하시고 오신 여기 지금 공무원 하고 정년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예. 혹시 모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정동환 선생님은 그 한국체육산업개발이라 모르잖아요, 그죠? 올림픽공원의 전문 위원이시고 그래서 올림픽공원 조경 팀장 하시고 이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2차 공부를 하실 때는 현장 답사를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 앞전에 할 때는 그 올림픽공원을 갔을 때 우리 선생님이 안내도 해주고 거기 나무 수목 다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1차를 다 합격하시고 올림픽공원에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또 같이 또 해줄 거고 우리 유전 선생님은 관리소장 하시는 거구나. 어디에서? 예? 용인? 무슨 아파트? 왜 잘 알아요, 용인에? 아니, 그 아파트 사러 가려고. 거기, 우리 이제 그 나무의사 하시는 분 중에서 아파트 관리 소장 하신 분이 꽤 계세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나무의사 제도가 생기면서 이제 수목 치료 관리 이런 것들이 구청이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문서가 가다 보니까 뭐 나무사가 뭐 있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나무사에 대해서 그 되게 많이 그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이 아파트 관리 소장님들이에요. 그다음에 그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목표예요. 원대한 계획이십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다잡아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해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피자식물의 잎과 나자식물의 잎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피자식물의 잎은 엽신과 엽병으로 되어 있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알 테고. 4번에 보면 엽육 조직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수피와 수직 방향으로 길게 자란 책상 조직이 아까 배열되어 있는 거 보셨죠? 그거가 이제 햇볕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면 조직이 그 아래 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해면 조직은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어서 탄산가스를 갖다 확산을 갖다 쉽게 하는. 그래서 요거가 해면 조직이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고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책 위쪽에 있는 책산 조직이 더 많은 엽록체가 있어. 그래서 앞면이 뒷면보다 짙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무 잎이 앞면이 뒷면보다 짙게 보이는 이유는 그 책상 조직이 더 촘촘하니 박혀 있어서 엽록체가 더 많아서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중생식물에 속하는 수목의 잎은 책상 조직이 주로 위쪽에 존재해. 그 다음에 해면 조직이 아래쪽에 존재한다. 구별이 뚜렷한 양면잎을 가지고 있는데 유칼리 나무와 같은 건조지에서 자라는 나무는 책상 조직이 양면에 있어. 이게 등면엽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칼리 나무 잎은 그 책상 조직이 양쪽에 있다. 그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온대 지방의 수목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 틀린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비옥 조직의 한복판에는 탄수화물, 수분, 무기양분을 갖다가 운반하는 인맥이 있는데 상표피 쪽에 수분을 이동시키는 상표피, 말하자면 위쪽에 잎이 있어. 그러면 위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목부가 있다. 아래쪽에는 사부가 있다. 그 다음에 피자식물의 잎은 주로 그물같이 아까 망생막 봤잖아요. 그 다음에 평행맥, 층층나무, 팽나무 같이 평행맥을 가진 것도 있다. 그죠? 자, 저 푸조나무라고 해서 푸조나무 우리나라에 어디 있죠? 푸조. 광주? 담양에 가면 있죠. 관방재림이라고 그래가지고 담양에 가면 그 대나무 숲이 있는 그게 뭐라고 하더라? 담노곤인가? 거기가 거기 하여튼 그게 있고 거기 뚝방에 그 관방재림이라고 그래가지고 푸조나무가 엄청나게 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푸조나무도 이 평행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중상식물, 책상 조직, 해면 조직 이렇게 그 망상맥, 편하면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 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이게 필요 보시라고. 그 다음에 나자식물의 잎은 그러니까 피자식물의 잎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위쪽에는 목부, 아래쪽에 저게는 사부, 유칼리 나무는 등면엽, 책상 조직이 위쪽에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었죠, 그죠? 자, 나자식물의 잎은 은행목, 주먹목, 국과목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나자식물의 잎은 침엽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잎이 넓은 피자식물에 비해서 변이가 당연히 적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반응이 잎이 적은데 적게 나타나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나자식물의 잎은 상록성이지만 은행나무, 낙엽성, 메타세콰이아 같이 낙엽성인 것도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시험에 갔어. DVD를 보잖아. 그러면 옛날에는 이걸 갖다가 워드로 쳐서 이렇게 말하자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항의를 한 거야. 야, 우리는 이게 잘 못하는데, 쓰기로 해줘야지. 이게 워드는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쓰는 걸로 바꿨어요. 자, 쓰는 걸로 바꿨는데, 병해 이름이나 그 해충의 이름이나 나무의 이름은 국립수목원 이렇게 종 명명하는 그걸 따른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 쓰면 정답으로 안 쳐줘요. 그래서 그 메타세쿼이아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 생리학이나 어디 다른 데 이렇게 옛날 책에는 이렇게 안 써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메타세쿼이아 정확하니 쓰실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가 붙느냐 안 붙느냐. 복작이 나무 그러면 이거는 종식물 거기에 등록된 게 아니야. 그냥 복작이로 등록돼 있어요. 그래서 복작이만 쓰셔야 돼요. 복작 나무는 나무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독일 가문비가 있어. 독일 가문비 나무야, 독일 가문비야. 독일 가문비 나무. 그렇죠? 서양 측백 나무가 있어. 서양 측백 나무야, 서양 측백이야. 예? 예? 아니 어떤 분은 나무라고 서양 측백. 서양 측백. 서양 측백이야 그냥? 나무 안 붙여?
서양측백 나무예요. 서양측백 나무. 나무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무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나무 이름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낙엽송 나무 그러질 않잖아요. 낙엽송. 그다음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따로 공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할 때마다 그 나무 이름 하나라도 이렇게 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양측백 나무는 서양측백 나무예요. 나무가 붙어요. 그 다음에 소나무리 표피 조직은 표피세포와 내표피세포로 되어 있는데 모두 두꺼운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서 증산작용을 뭐 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증산작용을 뭐 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틀린 거죠. 그죠? 증산작용을 억제해 주는 거예요. 억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수지구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비옥 조직 안쪽에는 치밀한 단일 세포층으로 된 내피가 있으며 지금 이게 이제 그 위에 소나무류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피가 있으며 내피 안쪽에는 트랜스펑션 조직이 있고 이게 통도 조직이에요. 트랜스펑션은 통도 조직이 있고 유관속이 잣나무는 1개, 아까 적송은 2개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게 방금 나자식물의 입, 피자식물의 입 해서 시험 문제 하나 나옵니다. 자, 기공이 있어. 기공은 시험 문제에 뭐 계속 나왔었어요. 1, 2, 3회 때. 계속 나왔었는데 기공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고 기공이 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자, 표피 조직 중에서 2개의 특수한 공변 세포에서 만들어진 구멍을 하고 할 수 있는 거가 기공이죠. 그죠? 그다음에 삼투압을 조절해서 기공 옆에 영향을 주고 자, 3번에 기공은 수목의 입이 대기와 직접 가스 교환을 하는 곳이다. 이거 뭐 시험에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문이 5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가 이루어질 때는 그 지문 중에 난이도가 있어요. 쉬운 지문도 나오고 어려운 지문도 있어요. 그래서 쉬운 지문으로 주는 거.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나무사 시험 문제는 5문제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이게 책에 4가지 정도는 나와요. 그러면 하나가 없잖아. 그러면 다른 걸 하나 갖다 넣어버려. 그러면 시험 문제가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야. 자, 기공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탄산가스를 흡수하는 장소이며 맞죠? 산소를 밖으로 방출하고 동시에 수분을 잃어버리는 증산작용을 함께 한다.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피자식물에게 기공은 합표피인 입의 뒷면에 분포해. 자, 그런데 얘가 나왔어. 포플러와 같이. 시험 문제라고 그랬어요. 포플러와 같이 얘가 드러났다. 이런 거는 일반적인 거가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포플러와 같이 양면에 모두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뒷면에 있는 기공의 숫자가 앞면 잎보다 훨씬 많다. 이제 그 양면에 기공이 있는 거가 뭐야? 포플러. 그죠? 근데 뒷면이 더 많다는 거야. 자, 건조한 토양에서 자라는 아카시 나무는 기공의 크기도 작고, 자, 건조한 지방에서 자라는 것들은 아카시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기공이 작고 빈도도 작죠. 왜냐하면 기공을 갖다가 많이 증산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자, 7번의 나자식물의 기공은 공변 세포가 반족 세포보다 안쪽에 위치해. 자, 피자식물은 공변 세포가 바깥에 있어, 안쪽에 있어? 바깥에 있죠. 나자식물은 공변 세포가 소나무의 경우 안쪽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앉아 있어. 소나무류는 자, 특히 거기도 이제 막 예를 들어놨잖아. 예를 들어놓으면 어쩌다고 그랬어요. 시험 문제라고 그랬어요. 또 이제 몇 번 했으니까 이제 강조 안 할 거예요. 소나무류는 표피세포도 두꺼운 세포벽을 가지고 있으며 표피세포 바깥에 두꺼운 왁스층을 형성하고 있어. 그래서 가라앉은 기공 입구 부분을 왁스층이 에워싸고 있다. 그래서 증산작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틀렸죠?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억제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정답이 여러 문제 중에서 정답이 다른 게 없으면 그걸 갖다 고를 수도 있죠. 그죠? 나자식물의 입은 봉변세포가 반족세포보다 안쪽에 위치해. 자, 공변세포가 안쪽에 있다, 바깥에 있다. 피자식물은, 자, 피자잖아. 피자.
이게 그래서 바깥에 있는 거야. 피자는. 피자는 그래서 바깥에 있다. 피자 식물은 반족 세포보다 공변 세포가 바깥에 위치한다. 그 밑에 나자 식물은 증산작용을 효율적으로 억제한다. 자, 공변 세포 그 그림이 있죠. 그래서 그 그림 보시고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실 때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소나무의 기공은 깊숙이 숨어 있으며 기공 통로가 왁스로 막혀 있어서 증산작용을 억제한다. 시험의 지문에 이대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자, 기공의 개폐 기작. 자, 기공의 개폐 기작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자, 전분이 그림을 보면 전분이 분화되어 음전기를 띤 유기산으로 돼. 그러니까 음전기를 띤 유기산으로 된 거 되어서 그다음에 이를 중화하기 위해서 양전기를 뜬 칼륨 이제 그 전분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음전기를 띤 말릭산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 음전기를 띈다는 얘기는 양전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모든 식물은 이온의 평형을 갖다가 이루어야 돼요. 거의. 그래서 음전기가 있으면 양전기가 있어야 되고 양전기가 있으면 음전기가 있어서 이온의 평형을 갖다가 맞춰야 되는데 자, 전분이 있어서 말릭산으로 변하면서 음전기를 띄었어. 그러면 양전기가 필요한데 양전기가 누가 들어오냐면 칼륨의 양전기가 들어오는 거야. 칼륨 양전기가. 그 말릭산한테 그래서 얘가 칼륨이 붙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양전기가 들어갔잖아. 얘가 칼륨이. 들어가니까 양전기가 많아졌어. 그럼 여기에서 불필요한 수소 양전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튀쳐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구조가 이 기공 개폐 기작이다. 자, 지문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변세포 안쪽에 세포벽이 바깥쪽보다 자 공변세포가 있어. 여기 기공이 있어. 이 공변세포가 이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어느 쪽이 두꺼워? 얘가 두꺼워, 얘가 두꺼워. 에? 안쪽이 그 안쪽이 얘는 이렇게 열어주고 닫고 하는 왜냐면 얘가 두껍지 않으면 기공이 뭐 이렇게 막 통로가 뭐 수시로 그냥 막 열어줄 수도 있어,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안쪽이 두껍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바깥쪽이 더 두꺼워서 공변세포가 수분을 흡수하여 팽창할 때 바깥쪽 세포벽이 더 늘어지면서 가운데 구멍이 열린다. 그 다음에 공변세포가 햇볕을 받으면 수분을 흡수하는 이유는 삼투압이 낮아지기 때문이야?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햇볕을 받으면 공변세포 안에 있는 전분이 분해되어 PEP 3탄당이 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OA를 거쳐서 말릭산으로 변한다. 그 말릭산은 유기산은 헬이 되어 음전기를 띤 말레이트, 말산염이 되는데 이를 중화하기 위해 주변에 양전기를 띤 칼륨이 아까 공변세포 안쪽으로 들어와서 삼투압을 높여주고 수분을 갖다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기작이다. 아까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렸어요. 자, 즉 기공이 열리는 것은 칼륨이 대량으로 공변세포에서 빠져나가 모여들어서 왜 그러냐면 음전기를 띤 그 말레이트산 말산염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자면 양전기를 띤 칼륨이 공변세포로 모여들므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공장이 무슨 공장이야? 칼륨 펌프. 말하자면 그 공장이 칼륨 펌프라는 공장이에요. 자, 식물 호르몬인 에브시스산이 ABA가 잎이나 뿌리에서 만들어져 공변세포로 이동을 하면 칼륨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건데 이때 삼투압을 감소시켜서 기공을 닫게 해. 그러니까
아까 음전기를 띤 말산염이 말레이트가 만들어져서 칼륨을 모여들게 해서 공변세포를 열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부시산이 AVA가 공변세포로 이동해서 칼륨을 갖다가 밖으로 나가도록 해서 삼투압을 증가시켜서 기공을 닫게 감소시켜서 그래서 그 호르몬은 에보시산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공변세포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공변세포가 열고 닫게 하는 것은 열리는 것은 칼륨 이온, 그 다음에 닫게 하는 것은 아부시산이 한다. 그 얘기죠, 그죠? 자, 눈. 자, 눈은 아까 이제 우리가 막 여러 가지를 갖다 봤어. 우리가 이제 눈 중에서 애가가 있어. 애가. 자, 치가는 뭐를 만들어요? 치가 측지를 만들고 애가는 가지를 만들어? 뭘 만들어? 입을 만들죠. 그래서 애가는 입을 만든다는 거. 애가는 입을 만든다. 애가를 가지를 만든다. 그게 아니야. 애가는 입을 만든다. 5번에. 자, 눈은 아직 자라지 않는 어린 꽃, 가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가지.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수용할 준비를 하는 분열 조직이다. 자, 눈은 가지 끝에 있어서 분열 조직 중에서 정단 분열 조직이라고 그런다. 정화는 주지스님이야. 주지스님 이름이 뭐냐? 정화. 주지를 만든다. 치가는 측지를 만들고 애가는 새로운 입을 만든다. 뭐 밑에 거는 거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온다니까. 우리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막 넘어가 버리는데, 자, 가을이 접어들면 나무는 다음에 자랄 잎을 갖다가 겨드랑이에 작은 애가를 만든다. 그러면 묵은 잎은 이제 엽훈을 남기고 낙엽으로 떨어지는데 애가는 크게 자라서 동화가 된다. 그러니까 묵은 잎이 여기 보시면 그림 어디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나무에 그 잎이 떨어지고 난 자리에 이게 잎이 떨어진 흔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눈이 자라서 이게 겨울에 동화가 됐다. 전설이 내려오죠, 그죠? 낙엽이 주는 잎이 붙어있던 자리에 생기는 애가가 커져서 동화가 된 모습. 자, 눈 그렇고 자, 여기서 지금 시험 문제 또 막 계속 나오나요? 자, 자마가 있어, 자마.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주지 스님은 정하라고 그랬지. 주지. 예? 치가는 가지를 만들고 애가는 잎을 만든다고 그랬어. 이게 아까 이게 절간, 이 절. 그렇죠? 절간은 해마다 자라 안 자라? 한 번 자라면 끝이야. 예. 그래서 절간.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이제 문화재 수립 기능자 조경 뭐 시험을 본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산에 가서 이게 나무를 이게 전정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가서 보니까 이 절간이 어떤 때는 막 이만큼 큰 데인데 어떤 때는 이만큼 컸어요.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예? 예? 뭐? 이식? 이식을 했다. 그래서 이게 절간 생장하는데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강수량이에요. 예. 직경 생장에도 강수량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절간이 이렇게 가물고 그러면 크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자마가 있고 부정화가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에 이미 뭐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나왔는데 자마는 눈 중에서 자라지 않고 잠자는 눈이야. 자마. 그죠? 잠자는 눈, 자마. 휴면 상태가 잠자는 거잖아요. 그죠? 잠자는 눈이 자마. 됐죠? 정의. 그 다음에 줄기가 가늘한 초기에는 여러 개가 자마가 살아있으나
굵어지면, 줄기가 굵어지면 아흔을 만들면서 주고 없어진다. 여기 사진 보세요. 이게 아흔이 이게 소나무인데 8개야 이게. 8개인데 이게 이제 소나무가 슈팅된 거 여기가 하나가 있고, 그러면 이런 거가 자마가 이렇게 있다가 말하자면 나무가 뭐 절단된다거나 그러면 이게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 나왔네. 나머지 것들은 지나가면서 없어진다는 얘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흔적을 만들면서 지금 흔적을 만들어 놨잖아. 예. 그 다음에 가지치기 후에 생겨난 그 새로운 가지는 자마에서 나온 거다. 그 다음에 나무를 베어난 후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주맹아도 자마다. 자, 화렵수의 도장지도 자마다. 자마다. 침엽수의 맹아지도 자마다. 그러면 자마가 봐봐. 뭐 새로운 가지, 도장지 이런 건 알겠죠. 자, 여기서 주맹아가 침엽수의 맹아지가 자마냐 아니냐 그것만 하면 되겠지. 자, 주맹아든 뭐 침엽수의 맹아든 다 자마야. 그런데 맹아가 부정아가 있는 게 근맹아만 부정아야. 근맹아. 근맹아.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근맹아만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것만 구분하실 줄 아시면 돼요. 이따 뒤에 부정아 나오니까 보십시다. 자, 부정아가 있어. 부정아는 말 그대로 부정한, 말하자면 거기에서 요래야 되는 건데, 부정아는 줄기의 끝이 뭐야? 정단 분열 조직이잖아요. 여백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동화를 형성하는 잎을 만들고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귤러 뭐 정규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유래하지 않는 거야. 거기서 유래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수목이 오래된 부분에서 불규칙하게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상처를 입는다거나 형성층이나 유상 조직에서 그럴 때 형성층이나 유상 조직에서 튀어나온 거가 부정하다. 이미 나는 줄기가 만들어지려고 이미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래서 상처가 갑자기 나서 거기에서 불규칙하게. 그래서 나무는 항상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면요. 생리적인 시스템 중에서 항상 퍼스트 어떤 기작이 있으면 거기에서 그게 안 되면 다른 것을 갖다가 다른 그 보조적인 기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맞으면 이게 맹아라는 그러한 자마라는 그러한 말하자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뭐 갑자기 뭐 상처를 낸다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상처를 냈을 때 세컨드 기작으로서 부정아라는 기작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부정아는 그 형성층이나 유상 조직에서 만들어진다. 포플러와 같이 아카시나무에서 뿌리에서 나오는 근맹아는 부정아에서 생겨난 건다. 근맹아. 아까 주맹아, 뭐 침엽수의 맹아지 이게 맹자가 들어가니까 부정아라고 혹시 오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근맹아만 부정하다. 이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부정아는 즉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아흔이 있다? 없다. 왜 그러냐면 유래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아흔이 없는 거야. 이미 족보에 없는 애가 생긴 거잖아. 그죠? 그래서 조직배양에서 유상 조직에서 캘럭스에서 유도되는 체세포배나 새 가지 혹은 뿌리는 모두 부정아에서 나온 거다. 조직배양에서 나오는 것들은 말하자면 그건 막 조직배양 캘러스를 갖다 막 갈아가지고 막 그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유래하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부정아에서 나온 거지. 구분하실 줄 아시겠죠? OX 냈는데 틀리시면 안 돼. 내가 이제 OX 낼 거니까. 자, 여기 라마지 있어. 라마지 박스에 라마지 그 교재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교재 그 늦게 받으신 분들 거기에 다음에 자라야 할 눈이 당년도에 미리 자라는 경우, 자라지 않는 경우로 돼 있죠. 거기요. 자라는 경우, 미리 자라는 경우, 미리 자라는 경우. 그러니까 내년에 클 거가 올해 미리 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보냐면 참나무, 오리나무, 소나무에서 한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성장을 해야 되잖아. 막 영양분이 막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때 정화가 안 자라야 되는데 그때 정화가 자라면 나마지다. 그죠?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 도장지 있어. 도장지가 자 그늘에 있던 자마가 햇빛에 갑자기 노출되어 빠른 속도로 자라면 그거 도장지. 에? 그 다음에 도장지는 침엽수에서 많아? 화렵수에서 많다. 그죠? 참나무류는 도장지를 많이 만드는 경향이며 물풀의 나무는 적게 만든다. 그 참나무는 도장지를 많이 만들어요. 근데 물풀의 나무는 비옥한 토양에서 크는 거잖아요. 그죠? 물이 있다는 얘기는 비옥하다는 얘기야. 그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기 때문에 구태여 도장지를 안 만들더라도 충분히 라이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장지를 내가 왜 만들어? 이런 거야 지금. 그 다음에 같은 4번 같은 수종에서도 유목이나 작은 나무가 유목이나 작은 나무가 성숙목이나 큰 나무보다 도장지를 만들죠. 왜 그러냐면 커야 되니까. 자, 숲은 어때요? 숲은 큰 나무가 있잖아. 그 밑에 하층 식생도 있고 나무 가지와 가지 사이에 또 그늘을 가리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까 가지는 어떤다고 그랬어? 독립재산제로 각각 살아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서로 햇볕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같은 수종에서도 유목이나 작은 나무가 성숙목이나 큰 나무보다 도장지를 많이 만든다. 왜? 가렸는데 거기서 좀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거지. 사람도 그렇잖아. 맨날 과장하고 뭐 부장하고 그러면서 사장 한번 돼보려고 그러는 거지. 그죠? 근데 뭐 과장, 부장은 하기 어렵대요. 왜냐면 회사에 직제해서. 사장은 자기가 차리면 사장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인분내에서는 5번. 인분내에서는 피한목이 우세목보다 도장지를 더 많이 만든다. 피한목이. 왜냐면 갑자기 피한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피합되어 있다가 갑자기 뭐 나무가 뭐 흔들려 가지고 뭐 말하자면 솔잎이 쌓여 있다가 아니면 하여튼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 그랬을 때 그 피한목이 더 도장지를 갖다가 우세목보다 도장지를 많이 만든다. 자, 강한 간벌을 받은 인분이 약한 간벌을 받은 인분의 나무보다 도장지를 더 많이 생산한다. 자, 강한 간벌을 하면 이제 나무가 커팅이 됐으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들이 주체를 못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슈팅이 돼가지고 자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강한 간벌을 받은 인분은 도장지를 더 많이 생산한다. 자, 숲의 가장자리인 이면부에서 더 많이 도장지가. 이면부라는 건 뭐야? 경계 이런 데잖아요. 그러면 이면부라는 것은 햇볕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숲의 한 가장자리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햇볕이 부분적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도장지를 많이 만든다. 자, 수목의 눈의 분류. 자, 수목의 눈은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함유된 조직에 따라서 여바, 화하, 호나바. 그래서 아까 이제 호나바가 있는데 아까 눈은 가지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 눈이 피자 식물에서는 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호나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잎과 꽃이 원기를 함께 가지는 상황에 따라서 나무는 어떻다고 그랬어? 아까 영양 생장을 하고 생식 생장을 갖다가 잘 하지 않는데 이게 호나바가 있다가 이게 상황이 이게 햇볕도 잘 안 들어오고 있다가 이게 옆에 나무에서 가리고 그러니까 안 되겠네. 꽃 못 피겠네. 그러면 가지를 만드는 거죠. 그게 호나바예요. 그다음에 가지에서 눈의 위치는 정아치가 애가. 그다음에 눈의 형성 시기에 따라서 자마, 부정화 이렇게 구분하고. 자, 수목에서 주맹화, 금맹화가 있는데 아까 주맹화 붙은 것은 다 자마라고 그랬죠. 금맹화 붙은 것은 부정화. 그래서 지상부 그루터기의 자마의 형태로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는 눈은 주맹화. 주맹화는 자마. 금맹화는
지하부 뿌리 삽목시 형성되는 부정화의 일종인 눈이다. 그래서 금맹화는 부정하다. 이거 금맹화만 하시면 나머지는 다 잠화야. 그죠? 자, 줄기. 자, 줄기도 뭐 아니, 요즘에는 뭐 시험에 뭐 하여튼 뭐 줄기 뭐 구분하지 않고 막 나오니까 이제 그다음에 노테이션 하다 보면 또 뭐 계속 또 그 입만 낼 수도 없잖아. 그래 줄기도 자, 줄기 목본식물의 특징은 이제 줄기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은 형성층에 의해서 나이테가 추가됨으로써 그 거기 오타 났을 거예요. 그죠? 2차 생장이 이루어져 굳기가 굳고 견고해진다. 아까 뭐 수간 뭐 트렁 이런 거 다 했죠. 그죠? 그다음에 거기 그 나무 한 복판에서 그러니까 맨 밑으로 갈 때 수, 심재, 변재, 형성층. 자, 형성층의 바깥에 뭐가 있어? 사부가 있지. 그 사부 위에 뭐가 있어? 코르크 조직이 있고, 코르크 조직은 주피.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외수피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죽어 있는 조직은 외수피이다. 그 다음에 거기 심재 있잖아. 심재는 죽은 조직이다. 변재는 옅은 색을 띠며 살아있다. 그래서 아까 목부는 앞에서 할 때 죽어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옅은 색을 띠며 살아있다. 뿌리로부터 위쪽으로 물을 갖다가 운반한다. 나이테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렇게 옅은 색을 살아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형성층은 나무 의사와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그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나무 주사할 때도 형성층과 관계 있고, 그 다음에 또 외과 수술할 때도 형성층도 관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그 나무가 직경이 굵어지고 하는 것들이 형성층. 그래서 형성층은 중요해요. 자, 형성층의 형태, 그 다음에 형성층의 완성, 뭐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성층의 형태는 형성층은 나무의 줄기와 뿌리의 지름을 굳게 만들어주는 조직이에요. 예? 자, 나무의 줄기와 뿌리의 지름을 굳게 만들어주는 조직도 형성층이다. 자, 숲이 바로 안쪽에 원통형으로 모든 가지를 둘러싸고 있으며 몇 개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졌을 만큼 두께가 아주 얇다. 형성층은 아까 위에서 한번 보도록 하면 0.1mm죠. 그죠? 0.1mm니까 아주 되게 얇죠. 그죠? 자, 세포 분열 조직은 새로운 잎과 가지 그리고 뿌리를 만드는 분열 조직은 식물의 가지와 뿌리의 끝 부분에 있다고 하여 세포 분열 조직은 정단 분열 조직. 형성층과 같이 직경을 증가시키는 분열 조직은 말하자면 나무의 둘레 옆에 있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다고 해서 측방 분열 조직이라고 그런다. 자, 이게 뭐 직경을 분열, 측방 분열, 이게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자, 나무가 살아있는 한 분열 조직은 생육기간 동안 쉬지 않고 세포 분열을 계속하겠죠, 그죠? 자, 형성층은 자신보다 안쪽으로는 사부를 만들어 목부를 만들죠, 그죠? 바깥쪽으로는 사부를 만들고, 이것도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수피의 기본 구조는 내수피는 내수피가 있어. 내수피는 안쪽에 사부를 만든다. 그죠? 내수피는 안쪽에 목부를 만든다. 틀린 거죠? 자, 기준이 누구야? 내수피야 지금. 내수피는 안쪽에 목부를 만든다 그러면 안쪽에 지금 형성층은 안쪽에 목부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홀라당하고 나도 모르게 넘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내수피가 뭐가 주인인지 잘 봐야 돼요. 바깥쪽에 코르크 조직을 형성한다. 자, 유관속 형성층의 완성. 뭐 이게 뭐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 자, 목본 쌍자엽 식물과 나자 식물도 종자에서 발화한 직후에는, 자, 둘 다 발화한 직후에는 초본 식물과 마찬가지로 원통형의 연속된 형성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발화한 직후에는 형성층이 없다. 그죠? 말하자면 그 발화한 직후에는 형성층이 없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발화한 직후에는 형성층이 있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죠? 발화한 직후 소나무의 어린 줄기의 횡단면을 보면 1차 생장만을 하고 있고 유관속은 서로 떨어져 있어서 한복판에 수를 중심으로 원통형으로 배달되어 있고, 이때 전 형성층이 유관속 안에만 자리 잡고 있으며 후에 이게 이제 속내 형성층으로 바뀌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관속과 유관속 사이에는 아직 형성층이 없는데 그 사이에 있는 뭐가 그 기능을 대신해? 피층세포가 분열을 시작하여 양쪽에 다리를 놓듯이 유관속을 연결하는 그러한 유관속 형성층을 가지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지금 여기 이 그림이 제가 이제 이걸 좀 찾아보다가 이게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블로그에서 제가 카피를 한 건데, 네이버 블로그 뭐 키스 5645라는 분이 그거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가지고도 강의를 하루 동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걸 갖다가 그 방금 설명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 유관속 형성층의 완성에 대해서 지금 이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쭉 한번 뭔 말인지 이게 읽어 보시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때 볼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여기서 시험 문제가 뭐,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만 볼게요. 이게 이제 수피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 주측계, 수직계, 그다음에 이제 유관속 형성층이 있고 방사계, 자 1기 생장이 있고 2기 생장이 있어. 그래서 아까 유관속 형성층이 막 어렸을 때만 생각이 나가지고 유관속 형성층이 없을 때를 갖다 1기 생장,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이제 1회 분열, 2회 분열 뭐 이렇게 유관속 형성층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그 2회 분열할 때 그 안쪽에 물관 부직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3회 분열할 때 그 물과 분층 또 말하자면 그 2기 그 생기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다 보면 속간 형성층, 속내 형성층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표피가 있고, 그 표피 안쪽에 피층이 있고, 피층 안쪽에 내피가 있고, 내피 안쪽에 내초가 있죠, 그죠? 그래서 내초가 그 유관속 형성층은 내초에서 기원을 했다. 어디에서? 내초에서. 자, 목본식물의 줄기와 심재 변제, 이거는 뭐 우리 교재에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환공제, 산공제 할 때 그 참나무류는 환공제잖아요. 환공제는 그 전충체가 도관의 구멍을 막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충체가 어떻게 도관을 막냐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와서 전충체가 도관을 만들어서, 참나무류는 도관을 몇 년까지 써? 1년, 보통 1년에 매번 바뀌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참나무의 도관을 바꾸는 이유가 얘 때문에, 전시 때문에. 전충체가 저렇게 이제 도관을 막잖아, 지금. 그러니까 못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압축 이상제, 신장 이상제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그 우아래로 있을 때 이 장력제 위쪽에 생기는 거를 갖다가 인장 이상제,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무의 아래쪽에 생기는 걸 갖다가 압축 이상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나무에 이 가지가 있는데 아래쪽에 생기는 걸 갖다가 압축 이상제, 위쪽에 생기는 걸 갖다가 장력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요거가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단도용을 금지하시고 출처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네이버 카페 이름을 써놨어요. 예, 이게 말하자면 우리 저기 출력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번 교재는 없죠, 그죠? 예, 거기. 그래서 요거가 찬찬히 읽어보면 나무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뒤에까지 다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형성층에 유관석 형성층에 완성했고, 자 목부와 심재와 변재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연륜, 그 다음에 목부의 구조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부는 형성층의 안쪽에 있는 말하자면 모든 조직을 일컫는 말이다. 자 이렇게 나오면 시험 지문에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수목의 줄기에서 형성층 안쪽에 있는 모든 조직을 목부라 한다. 그러면 이제 혹시 모든 자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 틀린 거 아니야? 그치? 자가당착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조직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목재로 이용한 가능한 이제 그런 그 부분은 2차 목부이다. 자, 초본식물과 목본식물에 모두 입속에 1차 목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게 일기생장. 그 다음에 2차 목부는 목본식물에서 원통형의 형성층이 생성한 목부 조직을 의미하며 줄기를 횡단면으로 자르면 나이테 형태로 보이는 것이 2차 목부. 자, 여기 보세요. 이게 횡단면으로 잘랐어. 그래서 이게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춘재. 이 까만 부분이 추재. 말하자면 봄에 큰 거가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가을, 겨울에 큰 거는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얘가 진하게 표시되니까 얘가 우리 온대지방에서는 1년에 하나씩 생기니까 요게 나이테. 그죠? 자, 심재와 변재는 우리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틀리시면 안 돼요. 남의사 시험은 이제 지금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절대 내가 아는 걸 다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은 무조건 맞고 가야 돼. 내가 아는 것을 틀렸다 그러면 뭐 이게 뭐 하소연할 데도 없어. 자, 심재는 아까 짙게 한복판에 짙게 착색된 부분을 갖다가 심재라고 하는데, 심재는 형성층에서 오래전에 생산한 목부 조직으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포가 죽어버리고 거기에 기름, 껌, 송진, 타닌, 페놀 이러한 거가 축적되어 있는, 그래서 짙은 색깔을 나타내는 부분이 심재이다. 심재는 죽어있어? 살아있어? 죽어있는 조직으로 생리적 역할이 없다. 자, 심재는 기름, 껌, 송진, 타닌, 페놀 등이 축적되어 있어 생리적 역할이 있다. 틀린 거죠? 왜 그러냐면 앞에 그런 것들이 생리적 역할을 할 것처럼 이렇게 서두에다가 붙여놓으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껌, 송진, 타닌, 페놀 등이 축적되어서 생리적 역할이 있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죠? 단지 나무를 기계적으로 지탱해주는 역할만 담당한다. 심재는 미생물에 의해서 쉽게 부패가 된다. 그래서 공동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목은 이렇게 나무가 속이 죽어야지만 호흡량이 줄어들어서 광합성으로 인한 그 에너지를 축적한 부분을 갖다가 호흡이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다 쓰지 못하게 해서 나무 속을 갖다가 죽게 하는 그러한 기작을 갖다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변재. 변재는
자, 목재가 있고 심재가 있고 변재가 있어. 근데 목재 속에 심재 변재로 나눌 수 있죠. 그죠? 줄기 횡단면상의 심재 바깥쪽에, 심재 안쪽이 아니야. 바깥쪽에. 그래서 나무사 공부할 때 이렇게 어느 것을 중심으로, 아까 내수피의 안쪽에 사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무엇을 중심으로 이렇게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심재 바깥쪽에 비교적 옅은 색을 가진 부분을 변재라고 그런다. 변재는 형성층에 비교적 최근에 생산한 조직으로서 수분이 많고 살아있는 부분이다. 그죠? 뿌리로부터 수분을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탄수화물을 저장하기도 한다. 탄수화물을 이동하기도 한다. 틀린 거죠? 저장을 해, 저장. 자, 나무에 따라서 최근에 2, 3년 동안에 생산한 목부만이 변제인 경우에는 아카시나무. 아카시나무는 이게 말하자면 조직이 연하고 속성수잖아요. 그래서 2, 3년 만에 생각한 거가, 말하자면 생산한 거가 변제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벚나무처럼 10년 전에 생산한 목부가 변제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변제는 지금 방금 앞전에 지금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벚나무는 오래전에 생산한 것도 변제로 남아있네요. 이번에 나무사 2차 시험에 벚나무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벚나무와 관련돼서 벚나무가 진해에 진해에 이제 군항제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600만 명이 오고 그 얘기 뭐야 이게 다밥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벚나무에 뭐 지하부 수간에 이끼가 꼈다는 얘기야. 이끼가 꼈다는 얘기는 뭐야? 습하다는 얘기잖아. 그죠? 벚나무는 습한 거 싫어해요. 그다음에 벚나무가 총생한 게 보였다 그랬어. 그럼 빗자루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빗자루병이 발생되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벚나무 수간 하부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목설이 나와 있고, 말하자면 검 같은 그런 게 나와 있었다. 그러면 그 해충은 뭐죠? 예? 복숭아 유리나방. 또 하나는 벚나무 사양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벚나무 사양하는 수는 옛날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에 되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벚나무 사양하는 수는 이 빨간 목도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이뻐요. 그래가지고 건들면 또 사양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그래서 사양 사양이 그게 비싸잖아요. 이게 뭐 청심환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그러한 공진단 그런 거 만들 때 이게 사양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품질이 차이 나기도 하고 가격이 엄청 싸기도 하고 비싸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사양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벚나무 사양 하늘수를 갖다 넣으면 될 것 같아. 그럼 사양 냄새 나지 않을까? 그래서 벚나무 사양 하늘수를 키워서 파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한 마리에 뭐 3,000원이라든가 5,000원이라든가 이렇게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해충을 키워서 이렇게 생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내가 최근에 어디서 보기에 한 50만 가구가 있다고 내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뭐 귀뚜라미 양식하는 분도 되게 많잖아요. 뭐 귀뚜라미 다단계도 있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연륜은 아까 나이테 보여드렸어요. 뭐 크게 목본 식물은 줄기와 횡단면상에 둥근 태를 형성하는데 이것은 봄에 형성된 목부와 이걸 갖다가 춘제라고 그래. 여름에 형성된 목부 이걸 갖다 추제 썸모우드 간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 1년에 한 개 만들기 때문에 연륜. 그 다음에 봄철에 만들어진 춘제는 세포 지름이 크겠죠. 많이 크니까 세포벽이 얇겠지. 많이 컸으니까. 그죠? 여름과 가을에 걸쳐서 만들어진 추제는 세포 지름이 작고 세포벽이 두껍다. 그래서 추제와 춘제 사이에는 뚜렷한 경계선이 만들어지는 이유다. 자,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는 대부분 연중 생장을 계속할 때는 연륜이 없으나 고무나무와 같이 일정한 주기로 새순이 나올 때는 연륜이 있다.
자, 예를 들면 나 시험 문제라고 그랬어. 이제 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무나무 티크는 티크 우리나라 이제 티크가 수입이 많이 되는데 티크 연륜이 있어요. 티크도 그다음에 온대지방에서는 추제는 한여름의 수간 밑부분에서 형성되기 시작해서 자 추제는 나무의 위쪽에서 먼저 형성이 돼 아래쪽에서 형성이 돼 아래쪽에서 시험 문제 나와요. 추제는 한여름의 수간의 밑부분에서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맞는 거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진행된다. 맞는 거죠. 나무의 꼭대기는 제일 늦게 추제가 만들어진다. 자, 추제는 나무 꼭대기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다. 그럼 틀린 거지? 자, 시험 나와요. 자, 목본식물의 피자식물의 목부 조직은 횡단면상으로 본 도관의 크기의 배열에 따라 이제 말하자면 도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환공제, 산공제, 반환공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자, 참나무와 물풀의나무 같이 도관, 춘제의 도관의 이제 이 환공제가 추제는 아까 이제 여기 사진상에 보니까 이게 뭐 공제가 들어갈 구멍이 생길 그만한 그게 아니잖아. 근데 거기에 이제 참나무와 물풀의나무 같이 춘제의 지름이 추제의 도관의 지름보다 훨씬 커서 지름이 큰 도관이 춘제에만 집중적으로 환상으로 배열하는 걸 갖다가 뭐라 그래? 환공제. 그렇지? 여기 춘제에 그다음에 단풍나무, 포플러와 같이 춘제 도관의 지름에 추제 도관의 지름이 같아서 자, 단풍나무와 포플러는 추제의 지름이 똑같대. 그래서 같아서 도관의 같은 크기의 도관이 연륜 전체 골고루 산재해 있는 경우를 갖다가 뭐 이제 춘제하고 추제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막 산재해 있는 걸 갖다가 산공제. 자, 참나무 춘제의 도관의 경우에는 지름이 거의 0.5mm 가량 되어 그러면 형성층 두께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되어 맨눈으로 보일 정도로 구멍이 뚫려 있으며 도관의 지름이 크기 때문에 수분의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르다. 몇 m까지 올라간다? 40m. 그죠? 뭐 하여튼 많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호두나무는 산공제와 환공제의 중간 형태인 반환공제 형태이다. 자, 목부의 구조. 자, 목부의 구조. 목재는 형생층에 의해 안쪽으로 만들어진 목부를 갖다가 목재라 그래요. 숲의 안쪽의 모든 조직을 갖다가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성층이 세포 분열을 통해 만드는 세포는 대부분 종축 방향으로 세로로 수직 방향으로 만들어진 세포들이죠. 그래서 나자식물과 피자식물에 따라 구분 성분이 다르다. 자, 피자식물의 경우 종축 방향으로 배열하고 있는 세포는 도관, 가도관, 목부섬유, 자, 종축 유세포 등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통 피자식물은 도관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가도관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100%가 아니라는 거야. 하여튼 여기 밑에 설명이 있어요. 자, 도관, 가도관, 목부섬유는 2차 세포벽을 가지고 있으며, 그죠? 도관, 가도관, 목부섬유는 2차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무는 이제 2차 세포벽을 가지고 2차 생장을 하는 그런 게 나무니까. 자, 세포 내용물, 즉 원형질을 가지고 있던 중앙에 비어 있는 성숙 세포인데 도관은 긴 파이프와 같이 경막이 없어 위아래로 뚫려 있어서 5 내지 10cm 가량 연결이 되어 있어서 수분 이동이 원활하다. 그다음에 목부섬유는 2차 세포벽이 두껍고 목부를 단단하게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자, 나자식물의 경우 종축 방향으로 배열하는 세포는 90% 이상이 가도관이야. 그러니까
아까 그 피자식물에서도 이제 도관만 설명 90% 이게 100%가 아니란 얘기야. 그 얘기 90% 이상의 가도관이며 이 때문에 횡단면상의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다. 그 밖에 수지구가 분포가 되어 있고 가도관의 폭은 20 내지 30 이게 마이크로미터 1000분의 20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길이가 2, 3mm 그 길이가 2, 3mm야. 2, 3mm에서 길이가 폭보다 100배가량 더 길어. 길이가 폭보다. 자, 시험 문제 지문으로 가도관은 길이가 폭보다 100배가량 길다.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피자식물의 도관 역할을 대신하는 수분 통도 세포이지만 가도관끼리의 상하 연결 부위가 수분 이동에 비효율적이다. 자, 가도관은 비효율적, 도관은 효율적. 그런데 누가 더 많이 올라가요? 가도관이 많이 올라가. 연결 부위에는 두 세포, 세포벽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단지 막공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구멍이 있는 곳에만 입체 세포벽이 없어서 그 수분 이동은 막공의 얇은 막공 경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게 나자식물의 그 말하자면 가도관 얘기하는 거고, 자 특히 심자에 있는 가도관의 막공을 얇은 막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막의 중앙에 위치한 볼록한 원절에 의해서 막공 폐사가 일어나는데 수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자, 그 피자식물이나 나자식물 모두 수평 방향으로 물질 이동은 수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수성은 유세포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원형질을 가지고 있는 세포로서 탄수화물을 저장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세포 분열을 갖다가 재개하는 능력이 있다. 자, 거기 그 그림에 도관 산공제, 환공제, 그 환공제에 그 말하자면 환공제에 음나무가 나와 있네. 음나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산공제에 피나무가 나와 있는데 산공제는 여기 연륜에 우리가 연륜에 있는 거가 연륜 말고 춘제에 있는 거가 이게 춘제에 있는 거가 환공제라고 하는데 여기 연륜을 갖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이게 환공제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아. 그 다음에 반환공제는 아까 그 가대나무나 호두나무 이게 그런 거고 침엽수 가문비나무에는 그 수지구가 있고 춘제 추제에 뭐 도관 가도관이 그 있는 거 그림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가도관과 도관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도관은 아까 이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어? 예? 가도관이 그랬잖아. 그죠? 얘는 도관은 얘는 가도관은 2, 3mm였었는데 이 두께가 20 내지 30 마이크로메타라서 이 길이가 엄청나게 길다는 거잖아. 근데 얘는 그 가도관은 이렇게 끝이 이렇게 막혀 있어. 막혀 있는데 이 막공을 통해서만 수분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야. 방금 이제 그 설명한 거가. 그 다음에 그 도관은 이게 아까 5 내지 10으로 안 돼 있었어요? 지름이 금방 뽀록난다. 도관은 긴 파이프와 같이 경막이 없이 유화를 뚫려서 5 내지 10cm까지 연속해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아까 그 두께는 0.5mm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도관은 5 내지 10cm가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이게 천공판 이게 열려 있어서 연결이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물이 잘 왔다 갔다 한다 상하로.
그다음에 수피 잠깐만 수피까지만 하고 자 수피의 여러 조직의 명칭과 특징. 자 수피가 뭐 아까 수피 안쪽에는 뭐 사부 조직이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수피는 내수피와 외수피를 갖다가 조피 거칠 주자를 써서 그다음에 내수피는 수피의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피는 그 사부 조직은 수피 중에서 제일 안쪽에 형성층의 바깥쪽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풀다 보면 헷갈린다니까 이거. 주피는 코르크 조직을 갖다가 주피, 수피의 중간 부분인데 자 사부 조직은 살아있죠. 사부에 해당하는 거고 자 그 주피라고 코르크 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코르크 피층, 코르크 형성층, 코르크 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르크 피층은 살아있지. 그래서 녹색을 띠며 전분을 저장하고 나이를 먹으면 없어지는 주피는 뭐 코르크층이다. 뭐 코르크 피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녹색을 띈다는 얘기는 뭐야? 피층이라는 얘기잖아 이게, 그지? 그 말하자면 피자가 들어가야 되지. 그 코르크 피층, 녹색을 띈다. 그러면 그건 살아있는 조직이다. 코르크 피층은. 그 다음에 코르크 형성층은 형성층이니까 뭐 코르크층에서도 그 분열 조직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살아있다. 그 다음에 코르크층은 죽어있다. 코르크잖아 이게. 우리가 포도주 먹으면 그 뚜껑, 그죠? 그게 참나무, 그 유럽의 무슨 그 거기에서 참나무에서 채취하는 그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외수피는 죽어 있다. 자, 사부, 주피. 자, 2번에 보면, 다번에 보면 주로 뿌리를 향하여 아래로 자 주요 기능은 탄수화물을 이동하는데 주로 뿌리를 향해서 말하자면 탄수화물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죠? 입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입에서 만들어서 뿌리를 향하여 아래 방향으로 이동시키지만 생장점이 있는 가지 끝을 향해서 위로 향하는 경우도 있다.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라는 거야? 사부는 위아래로 다 이동이 가능하다. 사부 조직은 1차 사부와 2차 사부로 나는 1차 사부는 뭐 아까 유관속 안에 있는데 입속에서 광합성으로 생산한 탄수화물을 설탕으로 바꿔 밖으로 보내는 거가 1차 사부. 1차 사부는 초본 식물, 목본 식물에서 존재하는 거고 자 2차 사부는 목본 식물의 형성층이 생산한 사부 조직만을 의미해. 자 2차 사부는 목본 식물과 초본 식물의 형성한 사부 조직을 의미한다고. 틀린 거죠. 1차 사부에서 입에서 밖으로 나오는 설탕을 이어받아서 이동시키는 거가 2차 사부다. 목부와 사부 간의 차이점은 목부는 나이테의 형태로 계속 남아있는 반면에 사부는 목부에 비하여 그 양이 매우 적으며 2, 3년 후에는 죽어서 사라진다. 새로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2, 3년 후에는 죽어서 사라진다. 다시 새로운 조직이 생기는 거죠. 그죠? 대신 사부세포의 일부 코르크 조직으로 바뀌어 형성층을 보호하기도 한다. 자, 주피는 코르크 조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주피는 세포층으로서 주피 코르크 조직 목전층을 갖다가 자, 우리가 그 남모사 시험 보면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시험 문제 140문제 중에서 한 두세 문제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용어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뭐 전문적인 용어를 쓰다 보니까 뭐 별로 어렵진 않은데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시험 문제가 꼭 나와요. 그러니까 목전층은 코르크 형성층이에요. 목전층 그러면 목전층은 코르크 형성층이다. 목전 피층 그러면 코르크 피층이에요. 그러니까
코르크 피층, 코르크 형성층 그러면 알 텐데 목전층 그러면 뭔 말이지? 그러면 안 돼요. 목전 피층 그러면 코르크 피층이에요. 자, 그다음에 디귿번에 보면 수목의 직경 생장은 대부분 형성층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코르크 형성층은 측방 분열 조직의 하나로서 직경 생장은 기여하지 못한다. 기여한다. 그죠? 예. 코르크 형성층도 측방 분열 조직에 기여한다. 직경 생장에. 자, 조피를 갖다가 거칠 조자 조피를 갖다가 외수피라고 그러는데 수피의 맨 바깥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나무 의사를 했으니까 이제 수피를 갖다가 나무 껍질 이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 뭐 외수피, 내수피 형성층, 뭐 코르크 형성층, 코르크 피층이 다 이제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죠? 나무 의사 하는데 나무 껍질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다음에 완전히 죽어 있는 조직으로서 매우 거친 모양을 하고 있다. 그렇죠, 수피는. 그다음에 거기 두께와 존재 유무는 수정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죠? 자, 얇은 수피를 가진 수정은 조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벗겨지거나 뭐 그래서 그 조피가 없으며 소나무와 같이 두꺼운 조피를 가진 수정도 많다. 산불에 잘 견디는 수정은 코르크 층과 조피가 두껍게 발달된 거죠. 그래서 참나무가 특히 이제 굴참나무 같은 거가 방화수림대로서 적당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 선조들은 왕릉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소나무가 딱 이게 막 다 감싸고 있잖아, 소나무가. 그죠? 그래서 왕릉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참나무, 굴참나무를 갖다가 여기서부터 뭐 한 50cm, 50m, 100m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여기다가 참나무, 굴참나무 수림대를 만들어요. 이렇게 딱 둘러가지고 방화수림대를 갖다가 왕릉 주변에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다고 불이 안 날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렇게 다 이렇게 식생 배치를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옛날부터 이 방화수림대를 갖다가 이 껍질이 두꺼운 이거가 불에 잘 타지 않는다는 걸 갖다 알아가지고 그렇게 말하자면 생태계를 갖다 그렇게 배치한 거예요. 자, 수피의 다양한 모양. 수피는 이제 비늘처럼 벗겨지는 수피는 얇은 위치에서 생긴 수피가 계속 남아 있으면서 그 밑에 새로운 뭐 여러 개 작은 수피가 만들어지면서 주피가 여러 겹쳐서 자, 그 말하자면 계속 겹쳐져서 만들어지는 그런 거가 소나무. 그다음에 깊게 고립해인 수피는 사부 조직에 많은 양의 섬유세포가 있어서 주피의 바깥쪽이 죽더라도 얼기설키 엮인 섬유세포로 인하여 떨어져 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 붙어서 고립해인 그런 거가 말하자면 이제 고리 왜 패였냐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 건데 깊게 고립해인 수피는 사부 조직에서 많은 양의 섬유세포가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죠. 죽더라도 주피의 바깥쪽이 죽더라도 얼기설키 얽힌 섬유세포가 인하여 떨어져 나가지 않고 계속 쌓여 있는 거야. 그게 참나무, 버드나무가? 자, 수피를 다양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피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피목이 아까 자 피목은 피목이 아까 어디에 해당된다 그랬죠? 수피에 해당된다 그랬나? 코르크층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죠? 그죠? 피목은 수피의 겉부분에 세포가 느슨하게 배열하여 공기가 말하자면 숨구멍이에요, 그죠? 이거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자, 느티나무와 벚나무처럼 피목이 수평 방향으로 많이 발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그 DVD 시험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 벚나무 숲이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멍이 이게 말하자면 피목이 옆으로 이렇게 나간 거가 느티나무하고 벚나무가 있는데 이게 벚나무인지 느티나무인지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으면 벚나무. 아니 그죠? 그걸 갖다가 이제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또 그다음에 숲이의 모양과 색깔을 갖다가 감상하고자 할 때 백송, 주목, 모과나무, 벼룩나무, 노각나무, 자작나무, 벽오동, 프라타나스, 물박달나무, 소사나무가 있어. 자, DVD에 시험 문제 나온 걸 갖다 알려드릴게요. 백성, 주피, 모과나무, 벼룩나무, 노각나무, 자작나무, 벽오동, 플라타나스, 이게 양보집나무, 박달나무, 까치박달도 시험 문제 나와요. 여기 시험 문제가 다 나왔네, DVD에. 2차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 수피가 아름다운 수종을 갖다가 말하자면 이거가 우리가 이제 아름다움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고 설계할 때 배치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심어야 뭐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수피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보는 거 아름다운 수피들을 이게 딱 보니까 시험 문제 이게 말하자면 이게 바구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시험 문제가 나왔지만 또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 합격하시고 2차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수피가 아름다운 수목은 무조건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진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컬러가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구분하실 줄 알고 알아야 돼요. 노각나무 같은 거 저기 모과나무랑 구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자작나무야 알 테고 벽오동은 2회 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벽오동이 수피가 파랗죠.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얘기만 하고 자 벽오동은 나무가 파라니까 이게 뭐야? 청운의 꿈을 벽오동에 앉는 새가 있어. 뭐야? 어떤 새만 앉아? 봉황새만 앉아요. 말하자면 큰 뜻을 가진 봉황만 앉아요. 봉황이 뭐 병화 앉겠어? 그러니까 나무가 푸르니까 청운의 꿈을 가진 그 얘기를 갖다가 봉황새가 앉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벽오동 나무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나라 이제 성균관이 종로에 있잖아요. 익선동인가? 거기 성균관 그 대성전 그 뒤에 가면 벽오동 나무가 딱 하나 있어요. 굵기가 이만해요.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올림픽공원에 가면 벽오동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소세원 담양 소세원에 가도 그 벽오동이 하나 있어요. 그 얘기 뭔 얘기냐면 어떠한 큰 뜻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날 때 이 벽오동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었다. 자, 오늘 오전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시간에 뿌리에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왼쪽으로 가시면 식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셔가지고 왼쪽으로 가시면 식당이 없고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가면 또 바로 뭐 우측에 있고 또 나가서 옆에 가다 보면 이렇게 식당이 뭐 한 10,000원이나 뭐 이렇게 몇천 원 주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르르 같이 가지 마시고 아시더라도 분산되어서 이렇게 가셔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 반에 수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